안녕하세요. 안녕마이니트의 지선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다들 잘 지내고 계셨죠? 중간중간에 제가 영상을 안 찍은 거는 아닌데 한번 찍을 때마다 소리에 문제가 있었거나 뭔가 영상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늦어지게 됐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고 또 재미있는 뜨개 많이들 하고 계셨나요? 오랜만에 돌아와서 그런지 제가 겨울부터 막 쭉 떴던 그런 것들까지 다 소개시켜 드리기는 좀 버거울 것 같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제가 지난주에 감기에 걸렸는데 목이 확 돌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이 아니면 영상 찍기 또 기간이 또 뒤로 늘어날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꼭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안녕마이니트의 지선이고, 저는 사람 옷도 뜨고 인형 옷도 뜨고 소품도 뜨고 이것저것 구매한 것들도 소개시켜 드리는 튜토리얼 채널이 아닌 그냥 수다 떨면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되게 오랜만에 영상 찍느라고 또 어색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일 먼저 우선 F4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닥에 먼저 F4를 깔아봤습니다. 이 쇼를 뜨신 분들을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건지쇼를 떴습니다. 건지쇼는 이 아모이비의 가장 좋아하는 니트 책에 있는 숄이고요. 이렇게 이 약간 주황빛, 테라코타 뭐 이런 색깔이 너무 이 모델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이 건지 패턴도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간 떠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뜨게 될 줄 몰랐어요. 제 원픽은 이게 아니라 텐센 스웨터랑 텐센이 맞나? 네, 텐센 스웨터 이거랑 그 다음에 저는 이 책에서 빅포켓 카디건, 요게 제 이제 원픽은 아니죠, 두 개니까. 이렇게를 제일 먼저 뜨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 건지쇼를 제일 먼저 뜨게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숄이 막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니고 약간 어깨에 한 번 두를 정도의 그런 사이즈인 것 같고, 가볍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참 겨울에 나왔을 때 얼른 떠야지 했는데 자꾸 미뤄지게 되네요. 그래서 건지 쇼를 먼저 떴는데 실은 야나델릭 실을 썼고요. 이게 색깔 이름이 다 지워졌는데 르플레르인가? 뭐 무슨 꽃 이런 색이에요. 색깔이 막 엄청 잘 나타나진 않는데 보라색 멜란지톤의 실입니다. 야나델릭 스포트웨이트 헤비 포플라이고요. 저는 3mm로 이 숄을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끝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어두우니까 되게 무늬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여기 끝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원래 숄들이 시작할 때 넓은 부분부터 시작하면 끝날 때는 좀 금방 끝나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좁은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는 금방 떠가는데 이 뒤로 갈수록 단이 더 많아질수록 이제 지루해지긴 하는데, 이 숄은 막 그렇게 큰 숄은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금방 뜨기는 했습니다. 여기 멍석 패턴부터 시작을 해서 쭉 늘림을 반복해서 뜨는 비대칭의 숄이고요. 지금 세탁은 하지 않고 스팀만 준 상태예요. 패턴 되게 잘 보이죠? 여기 이 지그재그 물결 패턴과 여기 이쪽 고무뜨기가 들어가는 이 패턴, 그리고 크게 이런 패턴이 들어가는 간단한 패턴의 숄이에요. 멍석뜨기도 있고. 근데 이 숄이 이제 패턴은 단순하고 예쁘니까 시작을 했는데 좀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보더를 나중에 코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한 코 고무뜨기를 해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님이 엄청 친절하다고 생각됐던 게 이 코를 줍는 위치를 다 표시를 해두셨어요. 물론 5코에 한 코씩 쉬면서 이렇게 코를 줍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코를 주어야 되는 그 포인트들에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음 뜰 때 저는 코 줍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지금도 어렵지만 이렇게 사람 옷, 뭐 목둘레,
그나마 소매는 좀 괜찮지만 목둘레 주울 때나 구멍 안 나게 줍는 거, 모서리 이렇게 만나는 부분 이런 거 주울 때 좀 어려운데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시를 해주시니까 그래도 코 줍는데 많이 어렵진 않았다. 그렇지만 코 줍는 게 쉽지도 않았다. 여기 이 긴 부분이 지금 1m가 넘어가는 거든요. 이쪽 대각선 부분이랑 이쪽이. 근데 이 전체 코스를 다 하면 600 몇 코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를 줍는 것도 너무 지루하고 고무단 뜨는 것도 너무 지루하고 금방 뜨면은 한 4단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금방 뜨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너무 고무단이 오래 걸렸습니다. 보더가.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하고 아직 세탁은 전이지만 패턴이 되게 잘 보이게 나온 것 같아 가지고 뿌듯합니다. 제 쇼를 잘 쓰지 않아 가지고 쇼를 뜰까 말까를 고민했었는데 이거 그 건지 패턴을 이용한 숙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나델릭 실은 처음 써봤는데 저는 실 고를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배색도 그렇지만 실도 진짜 엄청 고민을 하는 편인데 소품에는 안 써본 색깔들 내가 손이 잘 가지 않는 색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선택한 색인데 완성해놓고 나니까 생각보다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겨울 옷들이 아니면 좀 두꺼워지는 옷들이 대부분 무채색들이 많으니까 무채색, 뭐 회색에도 차콜색에도 블랙에도 괜찮게 잘 어울리는 그런 숄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옷들 진짜 예쁜 거 많은데 이 원작실을 구매를 해보려고 계속 사이트를 보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밀린 그 프로젝트들이 많아가지고 선뜻 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가디건은 이 컬러랑 이 초록색 컬러랑 실이 다르거든요. 실의 종류가. 근데 이 초록색 컬러가 퍼피 미니 스포트인데 아모이비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면 한 89,000원, 88,000원, 91,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그 정도 선이면 원작 실을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배송비가 추가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좀 초록색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한번 원작 실로 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게 아모이비 이 작 디자인 모델이 같은 모델이겠죠? 이 옷을 입으면 어깨가 되게 내려가 있고 이쪽을 보면 어깨가 좀 그래도 살짝 각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약간 불만족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뜨신 분의 지인분한테. 그래서 이걸 뜰 때는 어깨 소매 연결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텐센 스웨터는 제가 뜨고 싶어 가지고 이 쪽 작게 컬러 스와치를 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 배색을 저는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이게 한 줄 배색이 들어가니까 코의 크기가 진짜 잘 떠야지 예쁘게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잠정 보류 너무 예쁜데 너무 제 스타일인데 잠정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옷들 다 너무 귀여운데 이 스트라이프 양말도 예쁘고 아무튼 저는 얘랑 카디건 빅포켓 카디건 이렇게 두 개를 찜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첫 번째 완성작은 건지 숄이었고요. 짠! 두 번째 완성작은 바로 체커드 드림 양말입니다. 이 양말은 어쭈구리 작가님의 도안이고요. 도안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도안이고 저는 테스터로 참여를 해서 양말을 먼저 떠보게 되었습니다. 저 목소리 좀 말을 많이 하니까 조금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양말은 선생님이 뜨신 거 보자마자 이거 떠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가 배색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배색 간격이 너무 편하겠더라고요. 그냥 그 선생님이 샘플을 올리셨을 때 그래서 테스터 모집했을 때 얼른 손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올리신 작품은 그냥 단색 실 2가지 실로 이렇게 배색을 해서 뜨는 실이었는데, 제가 4월 달에 김마림 손뜨개 스튜디오에 가서 구매했던 해리포터 실이 있거든요. 이렇게 실 색깔이 막 엄청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 색깔들 예쁘죠? 실물보다 약간 어둡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해가 이렇게 비치고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그래서 한 이 정도 컬러? 근데 이 이제 해리포터 58실들은 어떤 컨셉별로 이렇게 출시를 하잖아요. 뭐 방고우 컬렉션도 있었고 다른 모네 컬렉션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해리포터도 컬렉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는 있지만 구매는 못 하고 있었어요. 뭐 직구를 이것 때문에 하기는 그렇고, 또 해리포터 좋아하지만 양말 뜨는 거를 막 그닥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양말실을 사기도 그렇고 막 이러저러한 이유로 알고는 있었지만 구매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벤치님들이랑 함께 인사동 쪽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김마림 손뜨개 스튜디오를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마침 이 해리포터 스튜디오, 아니 해리포터의 그 컬렉션 양말들이 종류가 한 3-4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해리랑 론 버전이 있었고 헤드위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덤블도어 교정쌤이 있었는데, 거기 샘플도 샘플 양말 뜨셔가지고 걸어 놓으셨거든요. 이런 색깔들은 쓰기 난해한 건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런 색깔로, 아니면 나염색, 오팔 나염실들로 떴을 때 어떤 컬러 배열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정말 떴는데 너무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색이 나올까봐 거기 있는 샘플 색깔을 주로 봤는데, 해리 앤 론의 색깔은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좀 메인이 되는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어른 사이즈도 있었고 아이 사이즈도 있었는데 그 양말은 약간 부담스러웠고, 헤드위그는 되게 무난한 회색 계열의 컬러웨이들 그거를 섞어 놓은 듯한 해서 그냥 정말 어떤 양말에 떠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실이었는데 좀 특색은 별로 없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 덤블도어 교수님은, 이 덤블도어 양말은 아이용으로 샘플링이 되어 있었는데 되게 작잖아요, 아이용은. 그러면 이 컬러 간격이 좀 좁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예뻐 보일 수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오묘한 컬러 배색들이 너무 예뻤던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해리와 론을 선택하지 않고 헤드위그를 선택하지 않고 저는 덤블도어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정말 뜨기도 전에 색깔들이, 여기 나오는 색깔들은 되게 예뻐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 선생님이 이제 이거 테스터로 뽑아주셔가지고 어떤 색으로 뜰까를 고민하면서 나염실로 이 체크 배색을 뜨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도 한번 떠보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셔서 저는 58 단색실, 이거 되게 많이 써서 이만큼 남은 거예요. 이렇게 큰 볼이었는데 여러 개 쓰고 남은 실과 해리포터 컬렉션의 58실과 함께 이렇게 떠봤습니다. 그리고 이 양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야 나와라. 이 양말은 토업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양말이고요. 보시다시피 컬러 간격이, 배색 간격이 넓은 부분이 없어요. 저는 배색 간격이 넓어서 실을 걸을 때 보이는 그 뒷실이 비치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 실을 잘 숨기지 못하고, 또 제가 약간 배색을 뜰 때 의도적으로 되게 느슨하게 뜨는 것 같아요. 좀 뒤에 이렇게 장력이 잘 조절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배색들이 뒤에 보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긴 배색들을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여기는 많아야 5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색이 너무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이 패턴 하나가 반복이 되는데 반복되는 패턴도 너무 쉽고, 그래서 진짜 금방 떴어요. 생각보다 엄청 금방 떴고, 이 뒤꿈치는 제가 기억으로는 레벤턴으로 경사뜨기가 진행이 됩니다. 맞겠죠? 그리고 이 실에서 이제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연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한 2m 이상 길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패턴이 꼭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래도 베이지색이 보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패턴이 없어지게 보이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 한 이 정도는 그냥 잘라내지 않고 떴는데, 이 발목 부분 뜰 때는 그렇게 한 2m 이상 길게 이런 하얀 부분이 나온다 싶으면 그냥 잘라내고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배색하는 실을 좀 진한 색을 섞거나 어두운 색을 써서 이 흰색이 그렇게 뭐 잘 보였다면 그렇게 잘라내진 않았을 것 같은데, 흰색 부분을 잘라내고 나니까 그래도 이쪽 부분에서는 패턴이 되게 잘 보이죠. 멀리서 봐도 체크무늬 되게 예쁘죠. 이 양말은 나염실로 떠서 그런 것도 있지만 멀리서 보니까 엄청 체크가 예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이 이쪽이 제가 처음 떴던 양말일 거예요, 아마. 이게 두 번째인가? 왜냐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쪽 부분 체크가 거의 연한 핑크 이런 톤이어가지고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뜨고 또 작가님한테 저 이대로 테스트 진행해도 되겠냐고, 너무 체크 무늬가 안 도드라지는 거 아니냐고 좀 걱정된다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선생님은 잘 보인다고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양말의 포인트는 긴 발목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짧으니까, 짧으면 또 짧은 대로 예쁘긴 하겠지만 저는 그 도안에 써 있는 만큼 그대로 다 떴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약간 균형감, 앞부분과 뒷부분의 균형감이 있고, 어쨌든 이 체크가 너무 쉽고 너무 잘 떠져 가지고 배색 양말을 많이 안 떠보셨거나 아니면 배색 양말을 시작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양말로 시작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배색 간격이 일정하다는 건 엄청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양말을 많이 안 뜨니까 양말 블로커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옷걸이로 만드는 그 양말 모양으로 블로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사용하긴 했었는데, 이제 우레누드에서 사장님이 물건들 정리하시면서 이 아크릴 블로커를 10,000원에 판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얼른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도 딱 M 사이즈였고, 이 하트가 약간 거슬리긴 합니다. 저는 하트를 이렇게 하트가 뿅뿅 뚫리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 닿으면 뭐 양말에 하트가 막 보이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 비닐 벗겨서 쓰는 거 저 알고 있어요. 근데 아크릴 나중에 스크래치 나고 이럴까봐 별로 티 안 나길래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쪽은 별로 티 안 나잖아요, 아크릴 안 벗긴 게. 근데 이쪽은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진 찍을 때는 이거 위주로 이렇게 해서 양말 끼우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 랩핑 벗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양말 블로커도 구매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약간 컨버스 스타일의 운동화에다가 신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양말은 이렇게 위까지 올려가지고 보여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무리 발목이 보이는 한 뭐 9부 정도의 청바지를 롤업 해가지고 입는다고 해도, 그래서 이 예쁜 양말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한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상에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저는 M 사이즈를 떴고요. 되게 뒤늦게 말하네. 이거 그래서 2.25mm로 떴고, 여기 힐이랑 토랑 여기 발목 고무단만 매직 루프로 떴고, 나머지는 그냥 쇼팁으로 떴어요. 쇼팁 레드, 치아오고 레드 쇼팁으로 떴고, 장력 조절을 하는 게 여기는 그냥 한 코 배색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쁘니까, 저는 체크 좋아하는 1인으로서 진짜 이 체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 예쁘니까 꼭 떠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체커드 드림 양말입니다. 그리고 벌써 세 번째 F5입니다. 저는 다 이렇게 소품만 F5 한 것 같지만 의류도 완성을 해가지고 다
리빙박스에 넣어놔가지고 거기를 다 뒤져서 꺼낼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소품만 가져오게 됐네요. 네, 세 번째 F는 플로렌스 백입니다. 플로렌스 발음 어려움. 이거는 뿌디니트 작가님의 가방이고 가방 도안이고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멜 수 있는 되게 작은 미니 가방이에요. 제가 한 뼘이 한 20cm 정도 되는데 20cm보다 조금 크고 그리고 길이는 뭐 원하는 대로 늘리면 되고 그래서 이 실은 원작실로 저는 떴는데 이 김마림 손뜨개 스튜디오에 갔을 때 이 실도 샀고 여기 원작실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실은 이사거 실로 제펜스크 보물이라는 면실이에요. 면 테이프 실인데 그 면사를 세 겹으로 삼합으로 잡고 뜨는 가방입니다. 이거 남은 게 있을 텐데 제가 어디 또 박스 안에 넣어버렸나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볼을 살지 두 볼을 살지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 도안에 보면 한 볼보다 조금 더 든다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이즈가 이 가방의 라지 버전이 그 정도 든다는 거였고 저는 작은 사이즈로 떴거든요. 그래서인지 조금 남았습니다. 아주 조금. 한 이렇게 나비로 묶었을 때 한 요만큼 될 정도로. 근데 이렇게 한 볼로 구매를 하니까 내가 이걸 어디까지 떴을 때 이걸 안 모자라게 잘 뜰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하면서 떴거든요. 그리고 삼합으로 뜨다 보니까 이렇게 실 두 겹 잡고 그 안에 고리 걸어 가지고 삼합으로 이렇게 떠야 되니까 패턴은 엄청 쉬운데 어딜 들고 나가서 뜨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세 겹으로 만들어 가지고 늘어뜨려 놓고 그렇게 떠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만 떴고 면사이고 약간 면 테이프사예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나가 엄청 가늘고 이렇게 납작한 테이프사인데 약간 종이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오래 뜨면 손이 아파요. 느슨느슨하게 뜬다고 해도 손이 좀 아파가지고 뭐 하루에 6구멍, 뭐 5구멍 이 정도만 뜨고 쉬었다가 그렇게 쉬엄쉬엄 뜨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세로 20cm 정도, 가로는 20cm보다 조금 더 크게. 그래서 처음에 저 지퍼를 살 때 20cm 지퍼를 사면 되겠지 했다가 나중에 완성 전에 미리 지퍼를 샀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커야 되겠어서 30cm를 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잘라냈습니다. 이 쇠 지퍼를. 그래서 이거 뜨는 거는 진짜 어렵지 않고 패턴도 엄청 쉬워요. 근데 좀 특이하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 실이 다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약간 종이실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줄여가면서 바닥을 동그랗게 만들고 그 뿌디니트 사이트에 보면 되게 모양이 되게 잘 잡혀가지고 사진을 찍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이유가 바로 안감에 있었습니다. 저 이렇게 안감 다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린넨실로 안감을 제가 한 땀 한 땀 손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느질 진짜 싫어하는데. 이 가방은 바닥에 안감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가방에 안감을 하지도 않고 손바느질을 잘 하지도 않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이런 가방을 만들면 왜 다 많이 생각하시듯이 이렇게 직사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다거나 바닥 뭐 모서리야 약간 구겨져도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바닥을 원형을 만들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좋은 점은 밑으로만 이렇게 처지지 않는다는, 이게 약간 바닥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동그랗게 줄였으니까 바닥을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안감 만드는 방법이 막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영상도 있고 물론 사이즈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여기 조금 삐져나온 이 보물실. 근데 이 바느질 하는데 진짜 시접이 바느질 못하는 사람으로서 시접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면 단처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단처리를 손바느질로 또 다 공구르기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런데 비춰지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보이실까요? 이 성격이 참 지랄 맞아가지고 이런 게 잘
못 넘어가겠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시접을 접어서 한 번 더 접어가지고 이쪽에 공그르기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줬고, 바느질을 해줬고, 이 원형 부분도, 이 원형의 이 동그란 부분까지도 다 접어가지고, 뭐 말아받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느낌의, 이렇게 해서 시접들을 다 숨겨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드는 게 끝이 아니죠? 지퍼를 또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30cm 지퍼를 잘 줄여가지고 이 이빨을 또 뺀 다음에 앞부분을 다시 이제 바느질처럼 해가지고 지퍼 사이즈를 좀 줄여서 최대한 이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지퍼를 먼저 달고 안감을 나중에 이 지퍼에 이렇게 바느질을 해줬어요. 바느질 되게 티 안 나게 되게 잘한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근데 이 지퍼도 제가 한 2번 뜯어서 다시 달았고, 이 안감도 이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밑에 달았더니 이렇게 지퍼로 잠갔을 때 모양이 또 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여기 끝에 코 잡았던 단들이 쫙 보이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예뻐서 뜯고 또 하고 뜯고 또 하고 이렇게 했고 또 벤치님들이랑 동대문에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대문에 갔을 때 보통 이렇게 끈들이, 크로스백 끈은 여기 뭐 개고리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죽 패치를 붙이고 고리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근데 원래 푸드니트 도안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가죽 끈으로 연결을 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거죠. 또 이거 이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죽 핸들 이런 거 파는 데 가가지고 구멍 제가 뚫을 수 있는 가죽으로 한 1cm 되는 정도의 스트랩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9,000원이었나 8,000원이었나? 그래서 2m짜리 스트랩을 구매를 해서 제가 잘라가지고 구멍 뚫어서 양쪽에 달았습니다. 진짜 이거 뜨는 시간보다 이 부자재들 정리하고 바느질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어가지고 진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제 스타일이에요, 이 가방이. 그래서 여기 밑에가 이렇게 볼록한데 이게 이렇게 보거나 맸을 때는 예쁜데 사진 찍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진 찍기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나왔었는데 그때 느린 멜로디에서 패키지로 이거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도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때 또 뭔가 떠야 될 게 줄지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안 했었는데 어쨌든 뜨고 싶었던 거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또 뜨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감이 있어가지고 좀 뭐 무거운 걸 늘리는 별로 없지만 핸드폰 뭐 그다음에 립밤 종류 간단하게 이렇게 들고 나가기에 되게 괜찮은 그런 가방입니다. 크로스백. 크지 않아요. 근데 큰 사이즈로도 제가 처음에 코를 잡을 때 라지 사이즈로, 가방에 라지 사이즈로 코를 잡아봤는데 그러면 한 이 정도 커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큰 사이즈에 넣고 다닐 것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좀 빡빡하지 않게 뜨려고 3.75로 떴던가 그렇거든요. 근데 원작은 아마 3.5로 떴는데 게이지가 아마 제가 3.75로 떴을 때 맞았던가, 그래서 3.75로 떴던가 그럴 거예요. 뜬 지 얼마 안 됐는데 뜨고 나면 정말 기억들이 다 순삭. 근데 여기 바닥이 이렇게 동그랗게 잡혀 있어 가지고 여기 그늘이 생기니까 또 좀 안 예뻐 보이는데 예쁜 가방입니다. 작고 예쁜 가방. 푸드니트의 플로렌스 백. 그리고 이제 완성작들은 다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물론 옷들을 못 꺼내서 소개를 못 드리긴 하지만 그 6월의 솔 작가님 책에 있는 옷도 떴었고, 그때 옷을 뜬 다음에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무슨 일인지 소리가 엄청 작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편집 어플로 편집을 하다 보면 그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음량을.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소리가 이상하고, 그래서 그 영상은 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만 자꾸 늘어나고 쓸 영상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뜨고 있진 않지만 한참 떴었던 이거는 모닝글로리 스웨터입니다.
되게 예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되게 예쁨을 못 느끼는데 제가 좀 예쁘지 않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 옷은 다는 아니고 이렇게 여기 바텀업으로 시작을 해서 코를 잡아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어깨는 3니들 바인도프로 마무리를 했고, 넥라인 먼저 넥밴드부터 떠줬고요. 그리고 양쪽 소매를 떠야 될 차례인데 이 실을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섞어서 뜨고 있거든요. 모헤어랑 에어울이랑 또 하나가 뭐지? 세 종류인가를 섞어서 뜨고 있는데 제가 어디 적어놨을 거예요. 레미안 실 이렇게 섞어서 뜨고 있어가지고 이 모헤어가 약간 링구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더위가 살짝 가셔야지 나머지를 완성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대로 그냥 봉인을 해서 파우치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 도안은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스웨터이고 미렌 후추 작가님의 도안이고요. 인스타 피드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발견한 옷이었는데 작가님이 옷을 입고 찍으신 착샷에 뿅 반해가지고 도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실이 좀 되게 가볍고 포근포근한 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있는 실을 사용하자 이렇게 하면서 집에 있는 실들을 쓰고 있는데 이 패턴들이, 이 무늬가 모닝글로리를 닮았다고 해서 모닝글로리 스웨터라고 이름을 붙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말고 그 작가님의 착샷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뜬 거는 너무 지금 블로킹도 안 돼 있고 너무 올록볼록한 이런 상태여가지고 막 예뻐 보이진 않는데, 근데 되게 포근하고 이 실들이 다 무거운 실이 아니다 보니까 가볍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제가 원래 뜨던 스타일보다 약간 짧게 떠가지고 스커트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양쪽 팔은 또 금방 뜰 것 같은데 더우니까 잘 안 잡아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쁜데. 그리고 이거 바늘은 원래 원작은 4.5mm로 뜨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4.2mm 대바늘 7호로 뜨고 있습니다. 제가 이 크로버를 구매를 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저는 한참 많이들 쓰시던 검은색 크로버 콤보, 그거 되게 많이 구매하실 때 나는 이제 바늘 많으니까 이 정도는 안 사도 돼 이러면서 막 사람들 한 5만원대 6만원대 막 이렇게 특가로 구매하고 그러셨잖아요, 아마존에서. 근데 그때 잘 넘어갔어요. 근데 뜨다가 보니까 그 애매한 일본 사이즈들의 바늘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4mm로 뜨자니 뻑뻑한 느낌, 4.5로 뜨자니 약간 헐거운 느낌, 이럴 때 4.2 정도 있으면 되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중고나라와 당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당근에서 이 바늘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요 해가지고 구매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바늘 이야기에서 구매하셨다고 해요, 이 세트를. 근데 패키지 다 들어있고 이렇게 커터랑 뭐 돗바늘, 스토퍼 다 들어있고 줄도 다 있고 바늘도 깔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구매할 때 그 판매자분께 이 혹시 체결이 다 잘 되는지 여부랑 여기 고무링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다 해주셔가지고 진짜 기분 좋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 호수를 잘 까먹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적어놨고요. 저는 지금 7호로 이 스웨터를 뜨고 있습니다. 뭐 검은색 크로버 콤보랑 핑크 크로버 콤보랑 차이점을 물어보시면, 일단 검은색은 그 밀리미터 단위 0.5mm 단위의 미국식 호수고요. 그래서 뭐 3, 3.5, 3.5, 4, 4.5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일본식 바늘이라서 0.3 단위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검은색
크로버도 보기는 했는데 제가 사용해 보진 않아 가지고 이 팁이 되게 뾰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핑크색도 저는 괜찮던데요. 제가 원래 막 그 치아오그나 히아히아 같은 바늘의 뾰족함을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손으로 약간 누르면서 찌르면서 하는 습관이 있어 가지고 저는 진저 스타일의 바늘, 그 정도 바늘이면 되게 만족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크로버 핑크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나름 뾰족하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두께 되면 이제 두꺼워지니까 이거는 뭉툭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정도 뾰족함이면 좋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4인치다. 저는 4인치 바늘이 손에 되게 잘 맞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색깔이 이렇게 바랬네요. 4인치 바늘이 잘 맞아서 4인치 바늘이었던 것도 너무 좋았고, 이 크로버를 살 때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이 스위블 줄이잖아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치아오구도 그렇고 마인드풀도 그렇고 이게 스위블 줄이라고 하면 이쪽에 꺾임이 있어가지고 단차 때문에 실걸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저는 그 실걸림을 또 엄청 극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실걸림이 있으면 절대 그 케이블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 때도 좀 걱정했던 게 이거 실걸림 있으면 어떡하지 였는데 실걸림 없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스위블이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잘 넘어가고 실들도 되게 잘 딸려오고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5, 뭐 3mm 이런 정도는 공통된 호수지만 3.9, 3.6, 4.2 이런 호수들이 되게 필요한 순간에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구매를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잘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당근으로 사서 나름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되게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이렇게 모닝글로리 스웨터를 뜨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웨이로 진행이 되는 거 보면은 혹시 아실 수 있으실까요? 6월의 솔 작가님의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꽈배기 프로버인데 짠, 돌먼 슬리브 프로버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름이 잘 입에 안 붙을까요? 돌먼 슬리브 프로버, 이렇게 사이드웨이로 진행이 되는 옷이고요. 저는 이 옷을 일단 뒷판은 다 떴습니다. 뒷판을 먼저 진행을 했거든요. 뒷판을 먼저 다 떴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림자가 져가지고 꽈배기가 입체감이 빵 살아나네요. 뒷판 하나를 다 떴고요. 그리고 앞판을 요만큼 떴습니다. 앞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뜨고 있지만 방향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입니다. 이렇게 사이드웨이로 뜨는 옷이고, 이 옷은 이제 함뜨방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뜨고 있는데 패턴을 외우지는 못하고요. 외우지는 못하겠고, 뜰 때마다 책을 펼치고 도안을 보면서 떠야 되는데 제가 이 실도 합사를 지금 열심히 해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가는 모헤어 한 가닥과 이 반짝이 실, 제냐의 메탈사인데 이 모헤어도 제가 아마 데일리 니팅란에서 구매를 했었을 거예요. 그거랑 이렇게 얘는 무슨 실인지 모르겠는데 회색 계열이 세 종류가 섞여 있는 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합사를 해서 뜨고 있는데 처음에 뒷판을 뜰 때는 제가 그냥 콘사체 놓고 떴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실 세 개를 같이 끌고 오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앞판 뜰 때는 합사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 합사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두 개만 잡고 합사를 막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시죠? 올 하나씩 튀는 거. 이렇게 가다가 잘 풀리면 되는데 저는 되게 신경 쓰면서 합사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실 간격이 두 개가 벌어지면서 하나 실이 좀 길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여전히 뜨는데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판 어느 정도까지 뜨고 얘를 다시 감아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얘를 다 쓴 다음에 이 남은 실들을 좀 이렇게 손으로 아니면 고리를 여러 개를 좀 통과시키면서 좀 그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다시 감아볼까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 실들 합사하면서 이렇게 실을 뭐 아시죠? 이런 거 이렇게 뭐예요? 하나 길어졌으면 이거 이렇게 해가면서 뜨는 거 이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핑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만큼 뜨고 있고 여기서 그냥 입지 않고 대봤을 때는 좀 사이즈가 크게 나오고는 있어요. 바늘도 원작 사이즈랑 똑같이 뜨고 있는데 3mm. 근데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실들이 콘사다 보니까 약간의 수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팔 가로 길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쪽 가로 길이도 좀 길거든요. 소매도 길고 그래서 이쪽이 좀 수축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그런 마음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거 한 판 떠났을 때 진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여기 코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꽈배기가 거의 계속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몸판이 진짜 안 자라는 거예요. 아까 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부분은 작은 코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림이 들어가긴 하지만 팔은 진짜 금방 뜨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한 2번 그 정도 하면은 나눠서 뜰 수 있는데 이 바디는 진짜 매번 잡을 때마다 오늘은 그래도 몇 단이라도 떠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잡지 않으면 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쪽 부분은 나중에 네크라인이 될 부분이라서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반짝이 실을 이렇게 감아놨는데 반짝이 실이 이 실은 그렇게 거슬리는 그런 반짝이 실이 아니에요. 저희가 만져봤을 때 좀 그 반짝이 실이 까칠하다던가 피부에 쓸리는 그런 자극감이 있다던가 이런 실이었으면 섞지 않았을 텐데 저 실은 되게 잘 다른 실들과 묻히고 근데 그 대신에 완전 다 은색 실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른 실에 감겨져 있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다른 반짝이 실에 광택이 약간 있는 실에 은사가 살짝 이렇게 섞여 있어 가지고 좋은 점은 자극감이 별로 없다. 뭐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 안 입어봤으니까요. 제가 옷을. 근데 그래서인지 반짝이가 막 엄청 눈에 도드라지진 않아요. 엄청 잘 보이진 않아요. 생눈으로 봤을 때는 좀 잘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나 잘 안 보이죠, 반짝이. 이게 초점이 포커싱 아웃이 돼야지 잘 보이려나? 그렇긴 한데 어쨌든 반짝이 실을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꽈배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 뜨기 단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함께 쓰고 있는 이 회색 실이 회색이랑 흰색, 뭐 아이보리 톤이랑 이게 섞여 있는 이런 톤이다 보니까 이 안뜨기 면이 좀 막 고르게 예쁘게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하얀 부분에서는 되게 안뜨기 장력이 좀 막 넓어 보인다던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편물을 엄청 신경 쓰면서 뜨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떠보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꽈배기 사이가 난리가 나고 여기 이렇게 벌어지는 거 아시죠? 겉뜨기 끝난 다음에 안뜨기 면이 오니까 안뜨기 면이 난리가 나고 이렇게 꽈뜨기 부분에서는 이 사이가 또 엄청 벌어지고 그리고 이 꽈배기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코 엄청 늘어지고 그리고 안뜨기 단 편물 안 예쁘고 컨티넨탈로 떴더니 그래가지고 오른손으로 뜨고 있습니다. 저는 오른손으로 뜨면 여기 이쪽 부분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바늘과 편물을 다 잡고 뜨는데도 이쪽 부분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오래 뜨지는 못하고 이 바디 같은 경우에는 한 8단에서 10단 이 정도 뜨면 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잡고 뜨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뜨는 쳐서 전까지만 뜨면 되는 쳐서 함뜨니까요. 웨이팅 for 쳐서 함뜨라서 쳐서 전까지는 뜰 수 있지 않을까. 지금 5월이니까 6, 7, 8 3개월 남았네요. 근데 한 이만큼 떴으니까 2달, 1달, 2달, 마지막 달 이렇게 해가지고 꼭 완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뜨고 있는 것까지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 더 자랑하고 싶은 건 바로 케이크 모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일도 자축할 겸 겸사겸사 인형한테 모자를 씌워서 생일 자축하려고 했는데 제 생일날 진짜 아들한테 감기가 옮아가지고 거의 진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 잠을 많이 자는 걸 좋아하지만 말을 좀 애매하네. 말을 하기가 어색한 게 제가 잠이 진짜 많거든요. 거의 그리고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이고 자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못 듣는 스타일이에요. 그 대신에 아침에 깨면 잘 안 누워있고 잘 안 자는 스타일이에요. 누워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누워있음과 잠은 밤잠에 쏟아붓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낮잠도 가끔 뭐 충곤증이 식곤증 이런 게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낮잠도 그렇게 많이 안 자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플 때는 아침 먹고 자고 약 먹고 또 자고 점심 먹고 또 자고 진짜 그렇게 잠이 쏟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서 그런지 생일날 하루 딱 아프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기침이랑 목소리가 좀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졌습니다. 그게 다행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인형에 씌우려고 인형 모자를 케이크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바늘로 뜨는 모자고요. 이 크림의 이 웨이브를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웨이브를 만들었고 이 딸기 올려진 것들은 코바늘로 떴어요. 그리고 이 초는 다 바느질 해가지고 편물 떠서 바느질 해가지고 올렸고 이 촛불 모양 이것도 트위스트 코드로 해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생일이 지난 다음에 제가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올렸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목소리가 막 갈라져가지고 듣는데 좀 불편하시지 않으셨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늘 영상은 소리도 되게 잘 들어가고 영상도 잘 보이기를 또 다시 보기 하면서 제가 체크를 해보겠지만 그러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들 즐거운 뜨개 하시고요. 좀 금방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쵸? 날씨도 금방금방 변하고 있고 이런 날씨일수록 일교차가 크고 이런 날씨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빨리 목소리 돌아오도록 해보고 꾸준히 하는 건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또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